한반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나토 참석차 김건희랑 미국에 갔죠. 거기서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장면들 얘기를 좀 나눌게요. 네, 몇 가지 좀 짧게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이 로이터 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그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러시아의 태도에 달렸다. 북한이냐 남한이냐 막 선택해라. 유치한 행동했었던 거 기억하실 네. 겁니다. 네, 그때 북한 보고는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외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말들을 한 것도 좀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하와이에 날아가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도 북한과 러시아를 막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북한과 러시아 무모한 세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한미 동맹의 대들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인도태평양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총괄하는 지역이 한반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와 이 태평양 전체 지역을 관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인태사령부가 한미 동맹의 대들보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주요한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을 모두 한국의 적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그래서 대중 적대 정책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대북 대러 대중 적대 정책을 모두 지금 언급하고 온 사례이다. 중국 입장에서 좀 억울하겠어요. 우리나라한테 뭐 못하는 게 그렇게 없을 텐데.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황당한 거죠. 왜 러시아가 갑자기 내가 적국이야? 이런 상황 아닙니까? 러시아가 계속 톤다운해서 발언을 하잖아요. 약간 윤석열이 너무 비정상적인 얘기를 하니까 좀 자제 좀 해봐. 그런 말은 좀 옳지 않잖아. 약간 거의 이런 네. 느낌으로 발언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면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네? 그래서 이제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가지고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을 내가 확인을 했는데 네. 이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유엔사 회원국으로 독일이 네.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그거 왜 자기 얘기예요? 근데 물론 자격이 없어요. 네. 윤석열에게 무슨 독일의 유엔사 회원으로 받아줄 자격은 없지만 지금 미국이 유엔사를 확대하는 걸 계속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독일을 가입시키고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을 유엔사에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한국을 전진 그 돌격대로 쓰고 일본을 기지로 쓸 수 있는 그 한미일 동맹의 그림을 유엔사에서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윤석열이 이미 일본이 유엔사의 후방 기지를 예전에 제공한 적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기여가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에서 이 독일의 유엔사 가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는 것은 일본까지 유엔사에 끌어들일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말을 잘 못하잖아요. 네, 젤렌스키를 푸틴으로 소개하고. 푸틴 대통령 네, 그래서 윤석열한테 못하는 말을 다 시켜놓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바이든이 말 실수할까봐. 바이든의 입. 바이든의 입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다 시켜놓은 건가 싶네요. 너무 비극이죠. 윤석열도 말을 잘 못하고 맨날 도리도리 하는데. 시키는 말은 잘하니까. 네, 그리고 가서 이제 어떻게든 한미 정상회담 하려고 핵구걸하고 전쟁 구걸하고 막 확장 억제 서약이라고 하는 걸 막 받아왔는데 사실 아무 실효성이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그 공동성명을 보면은 마치 이번 달에 해구산이 제공된 줄 알았어요. 아니 미국이 해구산을 제공한 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거 보고 뭐 당장 핵을 우리나라에 갖다 주는 것처럼 막 항공기가 오고 막 항공모함 보내준다. 맨날 오는 거 아닙니까? 당장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한국이 알아서 전쟁남 지켜야 된다. 이런 공식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윤석열 마음 달래주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불안한 거죠. 미국한테 이 정도의 이 약속을 받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굉장히 강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고 지금 트럼프의 최측근이었던 콜비가 그런 얘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은 인질이다. 뭐 한미동맹은 자살협정이 아니다. 우리가 막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으로 돌진하고 있다는 게 아랑곳 하는 위험합니다. 거죠. 아랑곳 하니까 가가지고 다시 매달리는 거죠. 정말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 한마디가 필요해. 해구산 할 거잖아. 우리 지켜줄 거잖아. 이 얘기를 들어갔는데 미국이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본심은 절대 지켜줄 생각이 없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전역에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한테 삥도 뜯기고 왔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331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총액으로 하면 이제 500억 가량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에게는 정말 세금 하나 쓰는 거, 국민 열세 쓰는 거 아까워하면서 엉뚱하게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한마디 하실 겁니까? 공동선언 이런 걸 지금 우크라이나 미국 대신 우크라이나에 돈 주고 사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윤석열이랑 젤렌스키가 만남을 했는데 이 둘의 만남 내용, 대화 내용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윤석열이 누구 만나면 계속 떠벌리기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공개를 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무기 지원, 군사 지원을 내부적으로 지금 확약하고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최근에 이제 국회 승인 없이 무기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대응을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이제 대응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시간이 없어졌네요. 자, 이어서 북한에서 대북전단이 또 발견됐다며 입장을 냈죠.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지금 곳곳에 북한 전역에서 또 삐라가 발견이 발견이 되었다고 돼서 합니다. 수색 수거 소각 처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좀 요거, 이례적인 거는 김여정 부부장이 14일, 16일 연이어서 담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14일은 대북전단 사진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16일에 했던 발표에서는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응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물풍선으로 사실은 강력하게 경고를 보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오물풍선이 아니라 진짜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김건희가 이 탈북자 단체에 이 자금줄 노릇을 하는 미국의 애니들을 만나고 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남풍선이 날라오면은 사실 그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손 못 대잖아요. 근데 대북전단이 날라왔다면서 북한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불태웠어요. 불태우는 장면인데 가운데 이제 저렇게 종합 감기약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품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막 비닐로 막 쌓여있고 한데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저걸 보낸다고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입장에서도 저걸 발견한 즉시 소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쓸모가 없고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날라오는 대남 풍선도 누가 손을 댑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잖아요. 그럼 북한 사람들도 저걸 손대지 않는다는 건 상식이고 합리적인 추정이죠. 이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박상욱이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전쟁이 고조시키려고 하는 거 외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적경지역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다른 나라의 영토로, 영공으로 뭔 비행 물체 같은 걸 날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명백한 불법 행위를 이 탈북자들이 자행하고 있는 거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지금 이제 헌재에 의해서 무력화되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통일부에서 지금 그거를 못 막게 하려고 관련 법리가 없는지 뭐 변호사들 찾아다니면서 묻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삐라를 날리게끔 해주려고. 네네. 너무 열이 받는 게 파주시장이 그 탈북자들이 날리는 그 장소에 신고를 받고 막 출동을 해요. 근데 박상학 일당이 막 난리를 칩니다. 스패너를 들고 거의 막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얼마나 이런 악질적인 탈북자들에 의해서 우리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가. 네,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